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지금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네. 어렵게 선택을 해서 진정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조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주 좀 연락을 하고 내가 전화는 좀 잘 받고 그러세요. 네.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그 전날에 그 대한체육회 조사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통화를 들으면서 절망감을 느꼈다는 거고 오늘 뉴스가 나오던데 그 왜 나는 뭐 폭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회 와서 얘기했던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때 왜 무슨 조사관들 뭐 이렇게 쭉 모아서 쓰게 한 것도 모아놓고 불러주는 대로 써라 뭐 이랬다. 모아놓고 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써라고 해서 감독의 지시로 써서 허위로 낸 게 나왔고요. 국회에서도 나는 미안하지 않다. 왜 폭행 안 했으니까. 근데 이틀 후에 양심 고백을 했죠. 어제. 때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마 여기서 나오죠. 지금 다른 선수들의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진술 내용이 우리는 뭐 폭행당한 적이 없고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입이 맞춰진 것 같은 뭔가가 합이 맞춰진 것 같은 이 느낌을 최 선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느꼈을 거고요. 저도 옛날에 제가 한 3년간 그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맞기도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맞을 동안에도 제가 맞았다는 것을 사실은 다른 데 가가지고 증빙서를 내라.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냐고요. 증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멍이 있다가도 이 멍자리도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교묘하게 맞는 경우는 멍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진정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폭력의 카르텔 안에서 꼼짝 못하는데 보호체계마저도 나에게 너의 피해를 증명해라. 이 좌절은 또 반복적 좌절은 최 선수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밀어간 타살의 경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보호 체계가 저는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속상했던 부분은 방금 뭐 전화 통화 내용 들으셨겠지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관련 기관 6군데 SOS를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니까 사실상 한 3개월을 뛰어다닌 거예요.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마지막에는 인권위의 진정, 그다음에 경북체육회, 또 소속 경주시청. 제가 제일 황당한 건 경주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2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저희는 열심히 대응했다라고 해명한 게 30번 통화했습니다. 2달 동안 30번을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최 선수가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 친절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콜센터는 아니잖아요. 30번 통화하면 뭐 해요? 방문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사에 들어가야지. 아니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입증해서 검찰로 송치. 검찰로 이제 송치는 됐어요. 폭행 폭언이. 근데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버린 상황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곳곳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근데 이 선수는 훈련에는 적극적으로 또 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았다. 26일 새벽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25일이 급여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선수들하고 이렇게 저녁도 같이 먹었대요. 그게 굉장히 밝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11시에 헤어졌는데 자정이 넘어서 0시 30분에 강아지를 좀 돌봐달라.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전화 연락은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게 엄마 사랑해. 저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이렇게 된 거죠.